레이싱 트랙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차가 미친 듯이 가드레일로 돌진하더라고요.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맞죠. 올해 100억, 내년에 120억, 내년에 130억 이렇게 커가면 이거는 내가 부동산 투자하지 왜 너한테 왔니? 이 자율주행 쪽에 하는 회사 중에는 가장 많이 투자받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SOS가 여기 최근에 투자를 엄청 많이 받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자율주행차에 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SOS랩이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저는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현재까지 누적해서 168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이고요. 여기 센터에서 제일 많죠. 이 자율주행 쪽에 하는 회사 중에는 가장 많이 투자받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또 라이다 센서라는 게 반도체 공정부터 회로 설계, 기구 설계부터 다 하고 금형도 찍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해서 납품하기를 원하세요, 고객님들이. 금방금방 쓰는 분야다. 네네.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아서 여전히 돈이 필요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창업의 배경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에서 박사 4명이 창업을 하던 시기에는 라이다 센서를 해야겠다, 자율주행 시장을 타겟팅해야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창업하면 뭔들 못하냐, 핫한 게 뭐가 있을까, 코딩 교육도 해보고 강아지 키우는 유튜브도 해보고. 유튜브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크리스마스 이브날 CTO님이 데려오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강아지가 자고 있는 유튜브만 올렸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날 100만 뷰를 찍더라고. 와,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어느 날은 첫 미팅을 9시에 하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왔는데 손님 오셨고 걔는 똥 싸있고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찾게 되면서 강아지는 부모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강아지 유튜버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했고 라이다를 할 수 있는 회사였고 우리가 차량용 라이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피벗해서 간단하게 어디 가서 얘기했을 뿐인데 뭐 대상을 주시고 1등을 주시고 혁신상을 주시고 우리가 할 길이구나, 이게 스타트업의 본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 시점에 시장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24대였어요 국내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 결국 거기에 2개씩 쓰면 48개가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다. 우리는 미국 가야 된다 라고 해서 3개월 앞둔 상황에서 CES 준비해서 갔죠. 한 1000억 정도 투자받은 라이다 경쟁사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50호 100번에 우리 좀만 뛰면 하겠네. 우리 그때 신용보증 기금에서 8억 대출받고 한 거였는데 혹시 한 100억 정도 자금 되면 1000억짜리 금방 잡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뭐 제품 이런 것들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저희가 3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이폰에 들어갔던 그 라이다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그렇지만 저희는 더 장거리 50m, 100m, 200m를 타겟팅하는 차량용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5m가 된다는데 저희는 일단은 10배수 이상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처음에 차량용 라이다를 고해상도 3D 라이다를 만들자.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 제품, 중국 제품들은 레이저 개수를 뭐 64개, 128개를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야, 128채널이 필요하다고 128개 레이저를 쓰는 애들이 어디 있냐? 그거 다 본딩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시급이 5만 원인데, 야, 나 뭐 망하면 거기 가서 본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스캐닝 라이다라는 기술을 가져왔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스캐너의 조합으로 레이저를 하나를 가지고 동일한 수준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음 투자를 받았고, 마지막 제품은 이제 2D 라이다 제품인데요. 지금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에서 지나가는 로봇들, 그럼 그 안에 주변을 매핑하고 자율주행하는 데 들어간 그 로봇 센서를 저희가 또 개발하고 그거는 이미 양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시장이 커야 돼요. 여기다 투자하면 향후에 그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1억을 투자하면 향후에 100배, 1000배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게 보여야, 그러면 그거를 너네가 할 수 있는 회사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희 이렇게 실력도 좋고 매출도 잘 나와요. 근데 올해 100억, 내년에 120억, 내년에 130억 이렇게 커가면 이거는 내가 부동산 투자하지 왜 너한테 왔니? 그래서 그러게요. 이런 성장 곡선을 보고 끝판왕이 뭐냐, 그 사람이 각인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사한 모비라이라는 회사를 했죠. M&A로 한 17조를 찍은 어떤 상징적인 회사고, 저희와 가장 유사한 시장에 카메라라는 경쟁 제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비라이, 그래, 시장 규모가 크고 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너네가 정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희는 어떤 지스트에서 라이다를 16년 이상 한 기술진 기반의 삼성과 대기업들을 박차고 나온 분들을 모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맨파워 되네. 사람적으로, 그 다음에 특허적으로 이해도 되고 레포트도 쓸 수 있게. 이제 그분들의 마지막 고민은 그래요. 그래, 잘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너네 능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가 혹시 안 오면 어떻게 돼?
그 시장이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생존하지 않고 너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롱런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돼를 보여줘야 됩니다. 잘 됐을 때 이렇게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혹시나 잘 안 되고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 이런 바텀라인까지 그려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관련된 거를 PPT도 좋지만 문서로 해주면 더 좋아하세요. 그분들은 결국 문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있고 우리의 경쟁력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하면 나오는 거다. 끝으로 이제 좀 대표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뭐 꿈, 뭐 미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좀 네네.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좀 구체한 거는 이 라이다라는 센서 기술은 결국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라는 비전 센서의 그 다음 버전이다. 자율주행차부터 로봇,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어떤 CCTV까지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면서 안정성도 지켜주는 비전 센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시장도 스마트 모빌리티부터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확장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카메라를 이 라이다로 대체해보겠다. 이게 대체가 되면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3D 공간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뒷면을 보고 싶어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결국 아이폰에 지금 3일 전 나온 아이폰에 그게 출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찍듯이 모든 사람들이 라이다를 가지고 3D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재미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3D 디지털 트윈 세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모라이의 공동대표로 있는 홍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이제 운전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운전자가 처음부터 밖에 나가서 이제 자율로 운전을 하면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근데 가상 환경에서 먼저 미리 연습을 해보고 알고리즘들을 수정해서 나간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10개 이상의 도시들을 가상 환경에 그대로 모사해놨어요. 한 번에 수십 대, 수백 대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양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현실 운전 세계에서는 막 이상한 막 분들 많잖아요. 이상한 운전자들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갑자기 꺾고 막 칼치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 세계 안에 포함이 되나요? 네, 물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AI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가 미리 개발해 놓은 AI를 통해서 원하는 그 상대차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맵을 제공해주고 뭐 테스트를 몇 회 하는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맵을 뭐 팔기도 하고 뭐 이 맵을 통해서 내가 너네 이제 알고리즘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뭐 돈을 줘.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현재 가장 큰 수익 모델은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라이센스를 사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지금까지 성과 뭐 네.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시드 투자를 이제 현대자동차와 네이버에게 받았고,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카카오벤처스랑 신용보증기금 이 두 군데와 네이버가 후속 투자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엔비디아나 벨로다인 같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 뭐 한 30개 이상의 네. 기업들과 같이 자율주행 관련 협업을 좀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2년 6개월 동안 한 60개 정도의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저희의 탄탄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뭐 제품이나 기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장삐쭈 보시네요. 네. 네, 이게 보이시는 게 실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KCT라는 화성에 있는 도시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연구진들이 이렇게 실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실험을 했던 게 저희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율주행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카메라 데이터나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이런 정답 데이터들을 시뮬레이터에서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나가서 얻는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한다거나 작업들 되게 많이 거쳐야 되는데, 네.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율주행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필드 테스트 비용을 절감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70%에서 80%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많은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이게 사실 뭐 불확실한 산업이니까 뭔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막 머릿속에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좀 어떤 멘트로 이제 투자자분들을 꼬셨어요?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말하는 게,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산업에서 항상 중요하게 있어 왔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되는 산업이고 돈만 넣어라.
맞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런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대학원생 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어요. 예. 지금 현재 공동 창업을 한 정지현 대표랑 자율주행 실험을 밖에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율주행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딱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5바퀴 정도 그냥 안전하게 무난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 된 건가 싶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차가 미친 듯이 가드레일로 돌진하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라서 네. 핸들을 잡아서 이제 다행히도 아무 사고 없이 끝났는데 그때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잘 간다 하고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맞죠. 와, 왜냐면 세이프티 진짜 드라이브가 항상 장난 필요해요. 아니다. 네. 네. 앞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행히도 이제 잡아서 사고가 안 났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다 검증하고 알고리즘이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밖에 나와서 그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실험이 되겠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연구실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꼭 우리 팀뿐 아니라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다른 팀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 해서 직접 이제 개발을 하고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가드레일이면 그래도 인식하기 쉬울 것 같은데 뭐 딴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그때 굉장히 사소한 오류였는데 이게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딱 5바퀴 정도만 돌려고 5바퀴라고 루프를 걸어놨어요. 근데 5바퀴 돌면 그때 이후에는 차량이 어떠한 제어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5바퀴 이후에 이제 그냥 가드레일 돌진한 거였어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문제네요. 네, 그렇죠. 회사가 지금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어떤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확실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좋은 사용을 하시면서 좋은 피드백을 딱 주고 있는 단계예요.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거는 OEM이나 더 완벽하게 산업에 좀 더 녹아들어서 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모든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랑 좀 더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정밀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을 조금 더 이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잖아요. 네. 그때 뭔가 그런 자율주행이 완성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모라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로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자율주행에 조금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제 한 줄이라도 남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역사에 남기는 회사가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